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자 투기를 하며 또 연장하겠지라고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의 고통을 받는 국민이 더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 내용의 사설을 공유하며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를 안 한 다주택자의 책임 아닌가요? 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러한 엉터리 보도도 많던데 그러한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예정대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3에서 6개월까지 잔금을 치를 여유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틈새도 없어야 한다며 강한 집값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는 지역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할 여유 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경부 장관님, 네.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 2번 하셨거든요. 예. 아마 없습니다. 진짜 끝이야. 그다음에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이게 누가 믿겠냐고요.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버티면 언젠가는 풀어주겠지라는 기대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늘 구멍만한 틈새만 생겨도 댐이 무너지듯 한다며 치밀한 정책 입안과 함께 단호한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환기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뭐 정권 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이 대통령은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정책 변경이 쉬웠고 사람들이 수십 년간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정 동력과 직결된 문제로 규정하고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다주택을 먼저 팔라고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는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윤석열 정권의 집권 기념품 성격이 있다는 취지의 행안부 보고에 시행령 위임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 발신 빈도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투기성 다주택자를 향해 하루빨리 매물을 정리할 것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부동산 안정에 대한 여론을 주도하며 집값 안정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어서 성승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폐지 의사를 밝힌 창구는 SNS였습니다. 이틀 뒤 하루 4번의 부동산 관련 게시물을 올린 데 이어 31일부터는 매일 2억 개의 SNS를 올리며 여론 주도전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투기성 다주택자는 물론 야당과 일부 언론 등이 다주택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배급제를 들어 정부 정책을 비판하자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라고 지적했고 예정된 중과 유예 종료임에도 날벼락으로 표현한 야당과 일부 언론, 부동산 전문가들을 싸잡아 비판한 게시글을 리트윗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냐며 투기성 자주택 해소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단 부동산뿐 아니라 설탕 부담금 등 개혁적 이슈에 대한 화두를 SNS에 던지며 여론 주도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설탕 부담금과 세금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증세가 아님을 강조하는가 하면 주식시장 내 부실기업 퇴출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적극적 SNS 활용을 두고 토론과 집단지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평소 지론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논쟁을 통해서 차이를 줄이고 오해를 없애고 최대한 입장을 가까이 만들어 봐야죠. 토론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누군가가 결정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겪고 저항하고 이러면 사회가 너무 갈등이 격화됩니다. 이런 점에서 국무회의 등 생중계에 이어 SNS를 통한 소통 정치에 갈수록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 문제는 정말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어요. 저는 정책의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인데 국민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행태는 고질적인 불로소득 특혜와 자산 양극화를 손 놓고 방관하겠다는 것 아닌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연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을 보유한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주택 처분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강유정 대변인은 부모님이 거주하는 본인 명의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김상호 춘추관장은 서울 강남 대치동 다세대 주택 6채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다만 이들은 다주택자 논란이 있기 전인 지난해 매물을 내놓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팔지 말아달라고 해도 팔게 할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을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다주택자들은 지난 2024년 기준 237만 명에 달합니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거듭 강조하면서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말 전용 84제곱미터가 42억 원 넘는 가격에 팔렸지만 현재는 38억 원대 매물까지 나왔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우려해 4억 원이나 호가를 내린 겁니다. 그분은 5월 9일 전까지는 매도를 해야 되니 생각에는 최저가로 내놓기는 한 거죠. 근데 물건이 잘해야 몇 개 없어요. 저희도 뭐 한 3-4개 다주택자분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다. 이제 굳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까지 들고 갈 일이 있냐. 그러면 이분들은 이거보다 더 좋은 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송파구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 나았어요. 30억 아래로 낮췄어요. 양도세 중과 매물도 있긴 있는데요. 그거보다 이제 갈아타기 강남에 나온 물건을 잡으려고 이걸 가격을 낮춰 내놓은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부활을 예고한 지난달 23일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약 3%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중심으로 늘었는데 특히 송파구의 경우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SNS에서 올 들어 강남 3구 매물이 모두 10%대로 늘었다고 언급하며 정상화로 가는 첫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5월 9일까지 계약 완료권에 대해 잔금을 치르기 위한 말미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 매물은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는데 20일가량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들이 4월 중순까지는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물이 늘어나면서 가격 오름세도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도 방안 등 정부의 추가 대책도 곧 나올 것으로 예상돼 매도와 증여, 보유 중 선택해야 하는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정담입니다.